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입니다. 위클리 권익 어느덧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날짜로 9월 28일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지금으로부터 바로 정확히 4년 전 2016년 9월 28일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났는데요. 4주년을 맞이해서 이 청탁금지법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맞이 또 추석 명절을 맞아서 뭐 선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요.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청탁금지법 하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선물 금액 상향하는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명절이 되면 선물을 이웃 간에 또는 친구 간에 많이 주고받았는데요. 그런 명절 특집 선물의 시대사를 한번 간단히 좀 양념으로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추석 선물 이야기를 전해줄 장성현 사무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내일 모레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장 사무관님은 뭐 추석 때 뭐 선물을 좀 많이 하시나요? 뭐 가족끼리 하고 있고요. 청탁금지법 제정 이전에는 직장에서 뭐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직장 동료들과 간단한 선물을 하기도 했었는데,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가족들과만 선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즘은 뭐 최근에 보면 선물이 그 카카오톡 이런 거 활용해서 뭐 이렇게 메신저로 쿠폰으로도 많이 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시대에 따라 선물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걸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셨다고요. 네. 기사를 통해서 그 1950년도부터 시대별로 어떤 선물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지 한번 검색을 해왔습니다. 예. 그 시대상에 따라서 그 좀 어떻게 보면 정감 있는 선물들도 있었고, 이후로는 조금 어떤 경제 상황이라고 할까요? 우리 삶을 반영하는 그런 선물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뭐 저도 태어나기 전이긴 하지만 1950년대 자, 뭐 6.25 전쟁 이후에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인데, 자, 그때는 또 뭐 그때도 선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도 그 가장 중요한 선물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선물들이 계란, 돼지고기,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선물이었습니다. 계란이 그때 당시에 10개의 한 꾸러미에 110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돼지고기 한 근이 그러니까 600g이죠. 그게 120원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 계란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웃의 정을 나눈다든지 또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절이 1950년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달걀, 그다음에 돼지고기, 이런 식의 선물이 인기가 있었다. 그럼 1960년대가 궁금해집니다. 1960년대는 설탕이 가장 인기 설탕이요? 있는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탕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이 계란 꾸러미 10개 정도, 그러니까 조금 경제 생활이 나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란 100개 가격이 설탕 한 봉 가격 정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엔 설탕의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1950년대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졌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부엌에서 설탕 몰래 훔쳐먹다가 어머니한테 많이 혼난 그런 기억도 있는데 1960년대 설탕이 선물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군요. 그럼 또 70년대는 또 어떻게? 1970년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공업화가 되는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이 조금은 가공식품 정도로, 가공식품이라든지 또는 가공된 그 스타킹이라든지 여성용품들이 상당히 명절 선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여성들의 어떤 여권 신장이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진 것이 아닌가. 그 추석 선물에 남자의 양말보다 여성의 스타킹이 더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스타킹. 그랬군요. 그럼 다시 이제 뭐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80년대, 80년대도 한번 살펴볼까요? 80년대는 아마 저도 그때 당시 80년대면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생이 되던 시절인데, 저희 집에 제가 처음으로 참치캔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참치캔이면 제 기억에는 꽤 좀 살아야 되는데. 꽤 산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그 햄이라든지 또 참치캔이라든지
이제 이런 선물 세트가 좀 네. 호황을 이뤘고 네. 특히나 이제 주스 선물 세트, 병으로 된 주스 아시죠? 네, 네. 예, 그 병으로 된 주스 2개짜리 그런 그렇지. 것들이 상당히 네.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제 90년대 기대가 됩니다. 90년대는 어떻게 자, 선물이? 90년대는 때 선물의 양극화 시대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네. 이제 뭐 백화점, 그러니까 모 백화점에서 한국갤럽하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네.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이제 정육 세트, 아, 정육 세트. 예, 갈비, 네. 뭐 LA 갈비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키워드로 많이 검색이 됐었고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장 선호하는 상품 이제 부분들이 백화점 상품권이었습니다. 상품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이냐 아니면 현물로 어떤 고기라든지 네. 그런 뭐 그 포장화된 선물을 받는 거냐 예. 그렇게 원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상품권을 주로 이렇게 선호했다고 합니다. 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00년대 선물. 자, 어떤 것들이 많이 자,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대는 좀 여유나 여가를 좀 보이는 그런 선물이죠. 네. 이제 그때 2000년도부터 아마 등산 많이 가셨을 거예요. 네. 등산 많이 가다 보니까 등산용품, 아웃도어 용품이라든지 아, 그런 걸 선물로. 네, 또는 이제 건강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 네. 또 이제 웰빙 식품,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뭘로 만든 그 영양식품 그런 부분들이 선물로 상당히 많이 있었고 아마 그 홍삼, 인삼 홍삼, 계열 네. 그런 가공 그 네. 건강식품들이 꽤나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대 변천사별로 선물 시리즈를 쭉 봐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을 선물이 대변해 준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선물하면 사실 현금이 가장 좋던데 네. 예, 장사무관님은 어떻나요? 뭐 저는 이제 선물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아마 이 현금은 만고불변의 진리 같습니다. 1950년대에도 이제 현금을 드리고 싶어도 그걸 네. 직접 드리기가 뭐하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성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현금을 예. 많이 못 드린 반면에 네. 그래도 그때 뭐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예. 역시 뭐 다들 좋아하시는 건 현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현금 좋아해서 예. 예. 사실은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예. 딸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청탁금지법 한시 상향된 농산물에 대해서 한시 상향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최근에 키워드로 가장 많이 검색됐던 것이 이 한우 세트가 한우 세트. 상당히 많이 지금도 언급이 되고 있고 예. 이쪽에서도 유통업 쪽에서도 상당히 이쪽을 바이럴을 많이 시키면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만 원으로 선물을 농수축산물에 한해서 예, 20만 원 일시적으로 상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우 세트가 가장 인기 있는 선물로 네. 예, 이렇게 나왔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재미있는 예, 보도 내용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잠깐 유튜브 영상을 하나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했는데요. 자, 영상 준비됐습니까? 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국민은 동등하게 대우받고 기업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직자 등은 청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공감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청년 문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 자, 방금 저희들이 선물 변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선물을 법으로 규제하냐라는 논란과 함께 시작된 청탁금지법. 예. 2016년 9월 28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 4주년이 되었고요. 이 청탁금지법을 둘러싸고 사실은 뭐 찬반 예,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사회 특히 청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많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 청탁금지 제도과의 유현숙 과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지 4년이 됐다고 했는데요. 네. 간단히 뭐 제정 뭐 취지나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4년 전 오늘 청탁금지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뇌물죄 이런 그렇죠. 것들로 이제 청년 문화를 이렇게 규율하고 이렇게 예.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좀 부패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규율이 되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렇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좀 발생을 하고 이랬습니다. 예, 맞아요. 벤츠 여검사 사건 때 네.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네. 억대뭘 받아도 예. 또 부정한 청탁의 경우에도 청탁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일종의 공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두 가지를 규율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됐고 시행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잘 안착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뭐 조사한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청탁금지 제도과에서 매년 인식도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3천여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한 87.7%, 공무원 네. 96% 이상, 그리고 언론인의 경우도 79% 이런 정도로 이 법에 대한 지지도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96% 이상이 네. 예, 이 법에 찬성한다는 얘기네요. 예. 네, 이렇게 인식도 조사를 하면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신고 처리 현황도 점검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부정청탁의 경우에 2019년 하반기까지 한 5천여 건, 금품수수 2천여 건, 그다음에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270건 정도 신고가 접수돼 있고요. 예. 그중에서 621명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았고요. 예. 770명이 현재 수사나 또는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부정청탁이 오히려 금품수수보다 더 건수가 2배 이상 많네요. 5천여 건, 그리고 금품수수가 2천여 건. 네, 굉장히 특이할 만한 점인데요. 예. 법 시행 초기에는 이제 금품수수와 관련된 신고가 많았고 또 논란도 금품수수 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8년에 우리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쭉 하면서 예, 그랬었죠. 이 사건을 예.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이렇게 급증한 아. 상태이고 현재도 가장 좀 신고 아, 중에서는 그렇군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탁금지법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궁금합니다. 자, 누가 적용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법상으로는 명확하게 공직자 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좀 자신 없을 때 등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법에서는 정확한 법적인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네 그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히 네. 말씀드리면 첫 네. 번째는 공무원 그룹이고요. 예. 두 번째는 공직유관단체, 네. 공문법상의 공공기관, 예. 그쪽에 장과 임직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사, 네, 공단, 공사, 예. 공단, 예. 공기업 이런 쪽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학교들입니다.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까지 다 포함이 예, 되고요.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네. 사립학교까지. 예.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많이 논란이 됐던 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예. 이렇게 됩니다. 언론사까지 포함되는 예. 그래서 얘기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부정청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 법이 규율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사항인데요. 네. 첫 번째가 부정청탁입니다. 부정청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 하는 어떤 행위인데 이 부분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14가지로 예.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한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탁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무조건 이 1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가 먼저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법령에 위반하여 상대로 하여금 직무 수행을 하게 하는 이런 네.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청탁인 게 아니라 네.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네. 그게 부정청탁인 거죠. 다만 이 법령의 범위는 네. 구체적인 개별법도 있지만 예. 행동 강령이라든지 예. 뭐 공무원을 규율하는 재법령이 다 포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무슨 뭐 사규 같은 뭐 그런 부분도 언론사의 사규 이런 부분도 뭐 법령 속에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그렇다 그러면 자, 공무원들은 무조건 청탁이 들어오면 법령을 위반한 청탁이 들어오면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거냐. 그러니까 청탁이 사실 좋은 의미의 청탁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예외도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민들은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텐데, 혹시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 사유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나요? 예, 청탁하고 또 정당한 자기 권익을 호소하는 것과는 사실 구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 법에서는 민원사무처리법 이런 법령에 따라서 자기 권익구제를 요청한다든지 예. 뭐 국가기관에다가 제도 개선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로 다 규정을 해서 예. 네, 처벌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 공개적으로 혹시 내 의사표현을 이렇게 하는 행위? 네, 그 이런 부분도 것도 규정이 돼 규정이 있습니다. 돼 사실 있고요. 청탁이라는 것이 네. 약 밀행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예. 몰래 남들 몰래 이렇게 예. 은밀히 전달하는 게 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떤 뭐 크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부분은 내용상에 좀 문제가 있어도 부정청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흔히들 법 시행될 때 그런 얘기 많았었는데 국회의원은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죠. 국회의원 네. 적용 대상입니까? 초기에 좀 많이 혼란이 있었고요. 어떤 때는 가끔 지금도 저한테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적용 대상입니다. 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도대체 국회의원은 적용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보면 네. 그 국회의원이 자기 민원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국회의원들은 그게 고유의 업무이니까 네. 지역구의 민원 같은 거. 고충 민원을 네. 전달하는 행위가 예외 사유로 빠져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은 빠져 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도 금품 수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부정청탁도 안 됩니다. 다만 민원 업무를 단순히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전달하는 행위,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인 그 부분만 예외 사유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부정청탁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큰 다른 팩트 하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수수,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가장 많이 이렇게 좀 혼란이 초래되는 부분이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 이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여야만 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아, 그럼 민간인이 금품을 받는 경우는 이 법 네. 영역은 아닌 네, 거예요? 이 법과는 무관하고요. 무슨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의 신분인가를 봐야 되고 아까 공직자 등이라면 사립학교 교원하고 언론사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입니다. 네. 네, 공무원은 물론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그 수수자 간의 직무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네. 둘 간에 직무 관련이 없는, 직무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네. 무슨 고향 친구라든지 이제 이웃이라든지 이러면은 네. 1회에 100만 원까지 수수가 가능합니다. 네. 직무 관련이 없으면 네. 1회 100만 원 금품 예. 수수가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받는 경우가 공직자인 경우를 공직자인 말하는 것이요. 경우, 공직자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이 전혀 없다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 수수가 연간 가능하고요. 300만 원까지. 예. 네. 그러니까 민간인은 받는 금액에 전혀 제한을 두는 법은 아니고 우리 네, 분명히 이 법과 무관하고요. 민간인이 받는 것은 네. 공직자가 받는 경우만 문제인데 예. 직무 관련이 없다 하면 1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직무 관련이 있게 직무 되면 그럼 관련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경우가 문제인데 네. 원칙적으로는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직무 네.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네. 단돈 10,000원이라도 금지가 원칙적으로 원칙은 되는 거군요. 금지인데 네. 다만 이제 금품이 정당하게 오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네. 이 법상 허용하기 위해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예외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하면 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분들은 이 방송을 봐시는 민간인 분들은 얼마든지 금품, 선물 이런 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규율 대상은 분명히 아닌 거고요. 자, 공직자 등인 경우 언론사 포함해서 사립학교까지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100만 원짜리 선물 주면 직무 관련이 특별히 없으면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직무 관련이 있게 되면 자,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자,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식사도 뭐 만나다 보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외 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화면에 예외 사유 8가지가 보였었는데요. 네.
화면 다시 한번 좀 네. 예. 잘 알고 계시는 네. 제 2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에 일정한 가액 범위를 정해놓고요. 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일정 가액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허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 최근에 관련성이 논란이 있다 해도요. 예.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네. 이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된다. 네. 예. 조건이 붙죠.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네. 부조 목적. 부조의 목적이 인정돼야 됩니다. 뭐 예. 직무수행의 대가로 예. 음식을 사거나 선물을 하면 그거는 예. 전혀 이 예외 사유에 들어올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 예. 가액 범위입니다. 예. 음식물의 경우에는 현재 3만 3만 원까지로 되어 3만 있고요. 원. 예. 선물은 5만 원이 기본인데 네.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금 10만 원으로 돼 있고 이번에 이제 한시적인 네. 이번 추석 기간에 한해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얘기가 됐던 20만 원 상향은 여기에서 나온 거네요. 네, 이 예외 사유에서 쭉 파생돼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직무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그리고 부조 5만 원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되고 이번 추석까지는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20만 원까지 허용이 된다. 예. 그 기타 예외 사유가 아까 좀 있었는데 예외 사유 화면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외 사유. 자, 예외 사유도 몇 가지 조금 좀 짚어 주셔야 될 게 좀 있는데요. 지금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 등 이것도 예외 사유입니까? 예, 지금 1호를 보시면 예. 이제 본인이 공직자 등이 소속된 기관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 기관 차원에서 뭐 직원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도 있을 거고요. 또 대표적으로 월급도 나올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호로 해결이 되어 있고요. 아, 상급 공직자가 이렇게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가끔 이렇게 뭐 선물이나 예. 밥을 사시거나 이럴 예. 때가 있는데 예. 그것은 뭐 1호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아, 그럼 제가 직원분들한테는 뭐 10만 원짜리 밥 사줘도 아무 상관없는 거네요? 격려의 목적이 인정돼야 아.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은 혹시 제가 그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가끔 아유 국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저한테 밥을 한번 사줄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상급자의 경우 직무 관련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나중에 이제 평가도 하시고 인사 문제도 있고요. 예. 이제 직무 관련자 관계로 오니까 원칙적으로는 금지인데 예. 예외 사유가 있으면 허용이 됩니다. 예. 아까 그 원활한 직무 말씀드린 수행.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예. 의뢰의 목적으로 예. 부조를 하기도 하고 예. 뭐 음식을 사기도 하고 이런 예.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3만 원, 5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 부정 청탁을 자 혹시 이제 우리가 또 추석 명절 때 올해는 이제 코로나 19로 조금 좀 고향을 가지 말자라는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방문하거나 할 때는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이거 어떤 기관에 있어서 또 그 기관에 이런 업무를 하니까 하면서 뭐 청탁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럼 청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부정한 청탁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응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바로 좀 거절하셔야겠죠. 아 바로 거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거절만 하면 되는 건가요? 1회는 그렇고요. 예. 다시 이제 동일한 청탁이 또 온다. 예. 그러면 이제 신고하실 의무가 생겨납니다. 아, 첫 네. 번째는 네. 바로 거절하면 되고 네. 두 번째는 동일한 청탁이 반복되면 네.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금품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품은 뭐 1회, 2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지체 없이 반환을 해야 되고 지체 없이. 네, 예. 반환이 어렵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는 이런 예. 조치 그리고 신고를 함께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체 없이 반환을 해야 된다. 예, 그냥 받은 즉시. 예. 네, 그리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탁금지법 여전히 뭐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 최근 20만 원으로 선물 금액이 상향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문의가 있을 텐데 자, 문의하려면 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문의를 하면 되나요? 간단히 이제 전화로 질문하신다면 예. 110 콜센터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110 콜센터. 네. 예. 만약에 신고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예. 청년 포털에 예. 권익위 사이트로 가셔서 청년 예. 포털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청년 포털을 이용해서 신고하실 때는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 자, 110 또는 저희 그 부패
신고 전화 1398로도 예,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언론 이슈된 것 중에 하나가 자, 청탁금지법을 개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개정하겠다는 건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고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서 청탁을 하는 부분, 예. 이 부분을 조금 강화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네. 이 분들을 보호하는 네, 그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 청탁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4가지 행위 유형을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14가지 규정 사항에 해당하는지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그 규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법에 해당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제기되어 온 부분들이 있고 뭐 네. 판례에서 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온 부분이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장학생이나 견습생을 선발하는 부분, 예. 그다음에 학위 수여, 논문 심사, 예. 그다음에 교도관의 교정 교화 업무 예. 이런 부분들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아주 높이 요구가 되는데 예. 이제 워딩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네. 법을 개정해서 명확히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 또 하나가 지금 이 청탁금지에서 규율하고 있는 게 아까 대상이 공직자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직자 등에게 하는 청탁이 금지가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청탁이 규제가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혹시 뭐 개정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살펴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도 개정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청탁금지법, 예,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명쾌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9월 28일, 오늘 만 4주년이 됐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을 맨 처음에 담당했던 담당 사무관이 얼마나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애착이 있으면 본인 아이의 생일을 오늘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그 애의 만 3년째 되는 생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그 담당 직원은 크게 의미가 있을 텐데 이 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97%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 사회에 큰 획을 청렴성을 높이는 데 큰 획을 그은 법이 아닐 수 없고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드리자면 민간인,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선물 주고받고 하셔도 됩니다. 20만 원 얘기 전혀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선물이 공무원한테 들어갈 때 아까 얘기했던 공직자 등이라고 표현했는데 공직자들한테 제공할 때 그 규율하는 금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이번에 20만 원으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사 가액은 여전히 3만 원, 정조사비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을 때 항상 그 금액 유의해서 혹시 위반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만약에 문제 사례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시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 코로나로 태풍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저희 국민권익위에서 한시적으로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20만 원으로 선물 상향했기 때문에요. 우리 민속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많이 해서 서로 간에 선물도 주고받고 따뜻한 정이 오가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익위가 추석 명절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대변인 허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